네. 지금 현재는 56세대지만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훨씬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 갑절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 이제 불. 네. 턴을 뚫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정되게 네. 적은 재정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시에서 막 도로로 새로 내고 주차장도 엄청나게 편리하게 내주면서 이제 개발이 막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른 도시로 간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이제 자녀들하고 연결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보다 빈곤자로 이제 쳐져가지고 지금도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기 남아있는 56세대는 이렇게 이제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선명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면 저기에 있는 그 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좋아진다 보면은 우선 우리 이제 서민들의 제일로 좋아진다는 의미는 뭐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더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 보면은 그 56세대의 GNP는 좀 올라갈 것이냐? 아닌데.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사는 행복한 마음이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왜 하냐면요. 이 마을에 친구도 있고 재미난 일도 있고 그래서 행복 지수는 올라가야죠. 그렇지만 그게 경제적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같으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 계산에 없어요. 그 마을에 사는 게 즐거워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되려면 길 하나를 건너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마을은 우리가 팜플렛을 갖고 왔으면 미주씨 팜플렛에 지도가 딱 있는데 리플렛 갖고 왔지? 저기 계신 분들이라고 들으면 이 마을 3,000평은 자연재해구역이에요. 그래서 카페도 안 되고 일반 음식점도 안 돼요. 원래 거기 사람 살 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매입한 데를 2002년에 매입했는데 이번에 2015년에 근대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대표 관광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10몇 년 만에 빛을 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여서 시가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집들을 이제 되게 무허가지이죠. 예, 사들여가지고 자연재해구로 상업시설을 못해요. 그런데 길 하나만 이 정도만 건너면 여기는 치로스가 뒷문이거든요. 소설여행을 비롯해서 쭉 카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있는 이 시설을 보고 관광객이 오는데 돈은 길 건너다 쓰고 가네? 그러면 약이 올라야 안 올라요? 약이 오르죠. 그런데 내가 사는 이 동네에는 안 돼. 그게 일반 음식점 카페가 안 돼. 왜? 지구단위 계획이 틀려요. 근데 그곳은 민원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에 위험지구라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평가가 되는 곳이라. 그러면 이 마을의 주민들이 떠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2걸음만 뛰면 여기는 일반 근린지역이고 2걸음만 뒤로 가면 자연재해구역이야. 내가 사는데 없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의 의미와 가치, 재미 이런 거에 공감을 얻을 사람들을 더 빨리 유치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맞나질지는 제 머릿속대로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작품이 공감을 얻으면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고, 작품이 공감을 못 얻으면 수장고에 창고에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 되는 거죠. 작품과 쓰레기는 한 끗 차이잖아요. 기획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기획하고 펌빌리지가 공감을 해서 이런 일을 벌렸어도 이 주민들하고 들어올 예술 그룹들, 그다음에 돈을 대야 될 제도와 재정을 대야 될 시나 시의회가 공감을 못 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미동하고 똑같이 되겠죠. 해몽동하고 똑같이 되겠죠. 마을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완벽한 공감을 기획한 대로 될 거다라고 저도 몰라요.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들의 이 프로젝트로 GNP가 올라갈 거냐, 땅값이 올라갈 거냐, 호주머니 사장이 나아질 거냐, 그거는 제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보다는 이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문화적 도시세를 하기 전보다 세대수가 줄어들지는 않게 또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빈집이 없이 자꾸 그 마을에 오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그럼 뭐 얼추 봤잖아. 여기서 살고 여기서 발표해, 전시도 하고 신앙송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영상상회도 하고, 거주는 여기서 해. 그럼 얼추 봤. 이거는 이제 기획자 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거주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신흥동 말랭이 마을인데 예술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장미동 역사박물관 타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되게 궁금한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되는 네. 30대가 다 말 필요 네. 그냥 30대가 다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가 2020년 저기가 전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도 뭔가 스물스물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냐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마을 주민이나 어떤 관계든 간에, 또는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같이 준비가 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저기가 짠하고 문을 열을 때 같이 뭔가가 이루어지고, 30채가 뭐 레지던스를 주든 무엇을 공방을 주든 무엇을 주든 간에 줄 때 시에서 그런 것들을 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담, 지금 면이랑이라고 하는 곳이 그게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시에서 내주는 숙박업소가 아닌 어떤 문화의 장소로 만들어져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숙박업소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가 안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 그게 항상 그런 일을 해야 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의회도 결국 위탁을 하는 종지부를 찍으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위탁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결국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위탁 기간을 정하는 것은 또 시행정문화예술과 근대시설계가 해야 돼요. 그런데 시설계는 위탁을 한다고 위탁 예산은, 위탁 조례는 다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년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다. 네. 그렇다고 그럼 나한테 권한이 있냐? 내가 무슨 해신 동장도 아니고 거의 주민 노인회장도 아니고. 그런 거는 네. 아닌데, 네. 물론 누가 이렇게 할 거는 아닌데, 아닌 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손을 놓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이는 사람의 파워가 결국 결정할 거예요. 의회나 행정부나 예산이나 이런 걸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첫 번째 과제, 내년에 만들어질 문화재단의 첫 번째 위탁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화도시의 집행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화도시 집행부가 만약에 내년도 본 계획대로 들어오면 문화도시 지정이 내년 12월에 되겠죠. 만약에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올해 예산 세운 대로 준비를 엄청 잘하면 내년 12월에 되는데 딱 여기 오픈할 때 되네. 그럼 그 집행부가 들어갈 공간은 또 어디겠어요? 고구당 갑자기 싹 비워줄까요? 역사박물관 비울까요? 적어도 뭐 50명이 들어와서 200억짜리 규모니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문화도시 집행부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가 될 확률이 매우 군산의 2020년, 2021년에 일어날 문화재단의 첫 번째 사무실이 어디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와 관련된 것과 신흥동하고 거의 시점이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팀들이 먼저 왔다 가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운영비나 이런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의 기능은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자꾸 30채라고 얘기하는 게 바뀌어도 돼요. 뭐 근대 미술관이 근대 공연장으로 바뀐다고 뭐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공간들의 뭐 이름표가 무슨 뭐 법률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탁에 관한 조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공간의 이름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물 수로만 기억하자. 3,000평에 30채가 들어온다.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시 예산도 없고 위탁에 관한 얘기도 없고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자꾸 얘기를 퍼쳐나가야 돼요. 저도 잠깐 좀 네. 곁들여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텍스트화돼요. 그래서 기사화된다거나 이게 공론화돼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됐던 작은 주민 모임이 됐던 이런 걸 해서 자꾸 보도 자리가 이런 게 소비시해야 돼요. 관심이 말을 해줘야 예. 그래야 누군가가 가지 또 하나도 않고 여기서 있다가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시에서 업무를 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주민이 근거가 있으니까 텍스트가 있어야 그게 이제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자꾸 축적을 시켜야 돼요. 최소한 그건 확실해요. 시가 우리 모르게 여기서 우리란 신흥동 주민들 매일 모이셔요. 노인정에 약 56세대 중에 40명이 매일 모이시는데 저는 한 2주에 한 번씩 불려가는데 적어도 시나 의회나 뭐 해신동에서 그분들 모르게 여기서 우리란 펀빌리지예요. 펀빌리지 모르게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결속력과 그 정도의 파워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맡기면 뭔가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분들한테 맡겨도 못하고 우리한테 맡겨도 지금은 못해. 더 붙어야 돼. 왜 이 마을에 이 넘버가 56, 3,000 그다음에 30 이런 넘버가 왜 지켜져야 되는지 공감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가야 이건 성사되는 거고 가만 두면 10% 20% 소멸되다가 장미동 같이 될 거예요. 뭐 장미동 같이 돼도 상관없다고 뭐 그냥 두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말을 그냥 두는 거죠 뭐. 근데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프로에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네. 집사 빈집이냐고 요번에 정도면은 네. 엄청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워낙 빈집이나 아니라 몇 개 없어서. 그런 소문이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뼈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신흥동 얘기는 이쯤 하고 소문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앞으로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이게 프로젝트도 마을도 도시도 사람도 다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신흥동은 아주 잘 짜여진 문화도시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만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잘 모여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6세대의 연령 분포가 7, 80세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그리고 이 세대는 이렇게 바뀌는 게 좋다. 자, 이제 자기 동네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얘기를 실컷 한 것 같아요. 8시 38분, 이제 우리가 1시간 남았는데, 우리 어르신은 어느 동네 사세요? 마이크 좀 줄까? 아 저요? 네. 경장도. 우리 9시 끝나요? 네. 아, 예. 아이, 경장도. 네, 경장도. 네, 경장도. 본인이 경장동 시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동네에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건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자기 동네 게 없으면 여기 써있는 빅내기, 야행, 손편지, 스릴러 올 여름에 했던 4가지를 가지고 자네들을 왜 해야 되는지 기획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를 해줘.
제가 그 자기 동네 거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만한 그 네. 힘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에는 네.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군산시의 확장을 위해서 돈바닥을 메워가지고 그 조천동까지 계속 도시를 기획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획도시를 만들면서 시에서 거기를 뭘로 지정해 줬냐면 상업 방화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상업 방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주택들을 다 사가지고 한두 채 있던 여관들이 지금은 한 20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토종 주민들이 다 나가고 지금 모텔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해갖고 동네가 죽은 도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모텔 하나가 불이 났는데 이제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어디서 모여오기는 모여왔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이런 것 들어가지고 이게 불나서 부숴갖구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집중력이라든지 지각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지역에다가 무슨 문화를 접목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 말대답이 될란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여기를 좀 참석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전혀 필요 없더라. 그 터미널 뒤에 동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경암동, 그 다음에 경장동, 조천동 그 사이 시청 뒤에. 경마장에서 경장동. 네, 거기는 이제 경마장이 있고 또 공마장이라고 해서 서울로 이제 물건 실어 나가는 거기가 그 경포천 있잖아요. 경포천에서 물건을 실어서 서울로 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같이. 그 경암동 철길마을도 근처고 구암동 3.1운동 기념도 근처잖아. 좀 멀어요. 이쪽 시청 쪽. 아니 근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다 거기가 거기라고 경암 경장.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좋게 면목이 쓰는 것 같아요. 경장 철길마을. 경암동 경장동 여기에 쓰는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왜 다 들경 경마장이 그거예요. 다 경. 서울경은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네. 이제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데는 경안동. 경암동. 경안동 쪽이고 경장동은 좀 늦지. 그러니까 경자를 네. 경자를 쓰는 거. 그런데 거기 진짜 모텔 그렇게 많이 들어서서 거기 원래 살았던 분들은 진짜 경악할 일. 이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동네 못 살겠다. 혹은 나가요. 좀 살고 빨리 나가고. 근데 나같이 이제 우두는 사람만 그냥 살지. 거기 시의원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시의원이 시의원님한테 가서 따져야 하는데 그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알아? 이게 시의원한테 따져야 할 만한 인물이 되면 내가 따지겠지. 아니 표를 주시는데 누구든 아니, 인물이 돼야지. 그럴 인물이 못 되니까 네. 이런 데 와서 좀 그런데 그 싸워볼까 그런 거지. 예, 그런데 그 모텔촌이라는 것도 그 예전에 뭐야 이렇게 바람난 사람들이 가는 모텔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데라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근데 여행객들도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여행객들이 오는 것은 네, 축구 경기가 있다든지 네, 군사의 경기가 있다든지 이런 때는 젊은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때는 좀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 때는 좀 불행스러운 저희가 이게 구도심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는 경암동에 살았는데 다른 동네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조천동에 살았는데 그리고 다시 구도심 그건 그때가 그 동네가 잘 나갔으면 터미널 뒤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리고 시청 옮겨가면서 조천동에 살짝 더 잘 나갔고 시청에 옮겨가서 네, 이제 이 동네가 살겠다 네. 그랬는데 있을 때 없이 다
저희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영화동 월명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수성동, 나운동, 경암동, 경장동, 조천동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왜 계속 정부 과제들을 여기 구도심, 구시청 이쪽에서만 하나 이런 불만은 없을까? 뭐 그런 의견 수렴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긴 하고 분명히 거기에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허다못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이런 것까지도 다 구도심이 하거든요. 우체통 거리에서 해요. 그리고 영동 그 짬뽕 거리에서 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같은 거라도 예 군산 좀 곳곳에서 하면 좋은데 왜 싹 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던 일이 자꾸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 행사가 주로 이제 네네. 구도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도심에서 하니까 다른 도심은 또 없는 줄 아는데 군산의 다양성 측면에서 사실은 경장동, 경암동, 구암동까지 한 타운에서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허다못해 모텔촌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모텔 주택이요. 이제 왜를 찾으셔야 된다고. 왜? 본인이 방금 하신 말 속에 왜가 있어요. 네. 집만 짓고 음. 왜 있을까 하고 지금 와봤어요. 네. 그런데 네. 모태돈이 많으면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한 장짜리 기획을 내라고 했잖아요. 네. 한 장짜리 기획을 내라고 해서 뭐 딴에는 너무 이거에 대한 무지하니까 책도 몇 권을 사보고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도 이게 같은 그런 그룹 내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군산은 지도 자체도 한 구태인 게 있지만 한 2년 전까지는 히로시마에서 저기 사람이 겁나게 많이 왔는데 왔다 다 갔어. 이제 여기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왜 안 오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산은 이렇게 호텔이 저는 모텔 많은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잠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군산은.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옛날에는 여인숙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이제 오래 살았지만 옛날엔 진짜 여인숙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군산은 지나가는 도시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어디 부안 들려서 군산 들려서 다시 전주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잠잘 곳만 있으면 수학여행도 자기네 학교에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거리가 많고 역사 세계사 공부할 때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잠잘 곳이 없다고. 근데 이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모텔이 엄청 많다는데 그걸 어떻게 왜 하지 말고 거기를 어떻게 조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순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기획자의 첫 번째 자질은 리서치. 늘 조사하는 습관. 누군가가 잠잘 곳이 없다고 정말 그거를 의심하고 팩트 체크해서 잠잘 곳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소룡동에 살아요. 네. 소룡동 사는데 우리 아파트를 이쪽으로 산 넘으면 그 모텔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돈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노동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달 이렇게 돈을 내고 40에서 50만 원 정도 되고 좀 좋은 데는 좀 더 되는데 뭐든 이렇게 하고 하루 자는 데는 4만 원, 5만 원. 처음 안 거지만 또 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단에 오면 돈을 어떻게 받냐? 걔네들은 안 받는데요. 너무나 난리를 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안 받는데 그래서 아니 미리 이렇게 주의를 주고 우리도 어디를 가면 이렇게 다 뒤처리를 하고 오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다. 옛날에는 그랬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룡동만 조사해 보셨고. 그렇죠. 이제 검색어로 거기만 있는 이제 있습니다. 군산 숙소 누구나 여행자가 군산에 올 때 뭐라고 검색하겠어요? 군산 숙소, 군산 게스트하우스, 네. 군산 제가 잠잘 곳. 아까 저분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해 한번 제기하려고요. 네. 왜 아까 그 앞에 그 뭐죠? 고호당. 네. 친구가 어디서 오면 모텔보다는 고호당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다리미방에서 한 번도 안 잡았으니까 한 번 자보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9년도에 2번을 잡고
우리 집 리모델링 한 15일을 거기서 잤어요. 잘 데가 없어서 잠이. 근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룻밤 자는데 5만 원. 근데 저 선생님은 거기를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근데 친구들은 먼 데서 40년 만에 온 친구는 이렇게 좋고 전주 한옥마을은 제가 이제 이번에 유원차리게 이렇게 다녔는데 5월달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1박을 했어요. 근데 군산서 여기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내에 있는 그 목련 이렇게 그 목련자원. 네, 그 잤어요.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구경 다 하고 거기서 자니까. 근데 우리 군산은 왜 안 되지?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 예술촌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완전히 무식자였는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군산도 그럼 이런 데가 좀 꾸며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이게 한 장짜리를 내라고 하는데 어느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남해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삼천포에서 사천이라는 곳에서 케이블카를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케이블카 하나만 딱 덜렁 만들어 놓고 쭉 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군산처럼 여기저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맥주 파티도 뭐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 중간 정도 많이 유명한 사람 말고 조금 유명한 사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을 불러서 페스티벌도 하고 노래 가요 대전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도 옛날에 한번 케이블카를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연결해서 월명공원 하면 좋겠는데 그때 공청회를 열어서 안 되기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자, 여기쯤에서 정리할게요. 네. 제 질문은 자기 동네에 왜 제가 신흥동에 왜 하는지를 얘기한 것처럼 자기 동네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네. 잠깐 두 가지로 해서 제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아까 나비잠 사장님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 두 분이 알아서 푸시라고 그러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공적 기능을 하는 네. 그런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공공시설 역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역할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 있으면서 아까 여기 모텔촌 얘기하셨는데 덕진공원 앞에가 다 모텔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느 순간 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그러니까 늘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설들이 아주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수학여행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용한 공간으로 모텔이 바뀌었어요. 저는 군산도 충분히 지난주만 해도 여행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군산에 잘 곳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충분히 같이 협조관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시 문화관광에 대한 모든 수업을 제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과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를 하려면 왜 저 질문이 꽂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게 없으면 나머지 저 밑에 여름에 열렸던 4가지 축제들이 왜 했을까라도 그 얘기를 오늘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재생해야 되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재생해야 되니까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왜를 필요성, 목적과 필요성을 찾으려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남해나 사천 가실 때 틀림없이 검색해보고 가셨을 거예요. 잘 곳, 놀 곳. 그런데 군산 사람들은 군산에 잘 곳, 놀 곳을 검색을 잘 안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검색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옆으로 마이크를 돌려볼게요. 예. 저는 아까 왜 물어봐서 우리 동네에 살면 안 될까? 구도심 말고 저는 수성동에 살아요. 빅맥축제 그전엔 할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동네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빅맥축제를 한 게 지금 너무 많은 그리고 더위 때문에 관광객을 위해서 한 건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한 건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수성동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함께 이루어진 곳이에요.
우리 엄마들도 저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착순, 그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군산 시민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거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관광지 군산 시민 잘 안 가잖아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가는데, 그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성동에 거기 뒤에 보면은 맥주 거리가 약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산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골목에서 빅맥 축제를 했다면 젊은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버스킹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와서 도심에 와서 군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이해해가고 살아가는지를 조금 아는 방법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 여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송하는 어머님 어디 사세요? 마이크는 던지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잘 나오죠. 저는 나운동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는 데는 주택가예요. 그 월명산 바로 이제 산 밑에 거의 뭐 예쁜 주택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공기도 좋고. 근데 저는 아주 축소해서 범위를 저희 집에 대해서 그냥, 저희는 3층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1, 2층이 원래 세를 놨었고 이제 3층에 저희 이제 살림집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을 좀 어떻게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은 꿈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집 자체를 우선 동네에 생각하기 이전에 집 자체를 좀 문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자, 입을 떼고 싶은 분 또 있으세요? 내 집이든 내 마을이든 내 도시든. 자, 기획자는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셨어요. 기획자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할 줄 모르면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막 질문하고 싶어. 안달이 나야 돼. 내 생각이 공감을 얻는지 발표하고 싶어서. 그 작가가, 예술가들이 그것 때문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밤야행을 했잖아요. 이제 밤야행이 이번에 좀 작년하고 또 날짜가 좀 바뀌었어요. 그쵸? 조금 빨라졌고 8월 한 달에 전부 다 있어졌고 밤야행이. 근데 이번에도 느끼면서 이제 저는 밤야행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더 엊그저께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근대 역사물을 자기네 고장에 상품화 시키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대구, 구룡포 뭐 이런데, 특히 이제 군산.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게, 대구나 지금 구룡포 같은 데가 너무 외색짓고 역사를 왜곡해서 그런 근대 역사라고는 하나, 근대 역사라고 불리기 어려운 그런 걸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 군산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탈을 당했으며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면밀하게 나타나 있는 곳의 하나예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우리가 왜 관광객이 적게 올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야행을 하면서 왜라고 진짜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구석구석을 이제 관광객들을 모시고 또는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밤야행 때 야간 투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느끼는 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군산시에서 너무 우리 군산 시민한테 홍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주 전화 오는 분들이 보면 뭐 광주 뭐 어디 버스터미널에 크게 야행하는 포스터가 붙어서 뭐 이러고 연락이 오거나, 또는 뭐 서울 터미널 어디에, 이렇게는 알아요. 근데 군산 시민이 야행하는 걸 모르죠. 그 다음에 군산 시민이 군산 숙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다음에 군산 시민이 지금 군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경기가 좋지만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관광객도 와서 군산 경기가 안 좋고 뭐
그 관광객이 줄었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절대 저는 그렇다고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7년차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하고 고우당밖에 없었으니까 잘 됐던 거고 지금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거는 군산에 관광객이 적어서가 아니야. 근데 군산 시민들은 관광객이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야행을 하든 빅맥 축제를 하든 뭐 우체통 소편지를 하든 간에 첫째는 시민들의 관심인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는 소령동에 사니까 나는 경담동에 사니까 그 구도심에서 있는 일이 전혀 관심이 없는 관광객만을 상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먼저 야행을 할 때 먼저 밤 투어를 합니다를 먼저 군산 시민한테 먼저 알려요. 군산 시민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다 먼저 알립니다. 먼저 이렇게 오시면 군산 시민이 누군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왜? 내 것을 먼저 알아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지금 가장 문제가 의원님 그겁니다. 먼저 군산 시민이 가장 우리는 그냥 공장만 돌아가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공장 안 돌아가도 굴뚝 없는 산업이 가장 문화 사업이에요. 가장 지금 블루오션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엊그저께 그거 나오는데 저것 봐. 쟤네들은 저렇게 구룡포에서 기모노 입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는 기모노 하러 왔는데 우리 월명동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못했거든요. 우리는 아주 의식이 벌써 다르거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군산 시민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외라는 것도 생기고 아까 모텔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군산 숙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지금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의문점? 그리고 그 다음에 답답함? 그거가 하나예요, 이게. 사실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시민들이 각성을 해야. 시민들이 알게 되면 27만 명의 홍보맨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죠. 시에서 예. 있잖아요. 여기 숙소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렇게 막 여관이 많은데, 근데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머무르고 이제 이렇게 잘 집을 하나 사서 잘 꾸며놨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여기 근대박물관 근방만 게스트하우스가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관광법 시행령에 딱 박혀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요? 네. 예, 법이 그래요. 원래는 농어촌 민박만 됐었는데 도심에서도 하는 예외 조항이 관광법 시행령에 생겼죠. 그 예외 조항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선도지역이나 뉴딜 사업지역 내에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곳만 도심에서도 예외 조항이 생겼죠. 그렇군요. 그리고 선유도 우리가 개발이 돼가지고 관광지가 됐잖아요. 근데 선유도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데 거기가 너무 길이 이렇게 해서 공휴일은 도저히 엄두도 낼 수가 없고 거기를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선유도를 소개를 할 때 저희 손님들이 거의 다가 이제 지금 서빌리지에 게스트하우스가 20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군데가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 집들이 20군데인데 이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다가 선유도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뭐든지 처음에 생기면 가는 길은 어려워요. 모두 차를 들고 가면 다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흥항에서 차를 놓고 2층 버스를 이용하시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부터 그 버스가
되게 한꺼번에 노스톱으로 가는 그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예예 셔틀버스. 시내버스. 예 99번 있어요. 버스도 있고 뭐 시내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버스 노선을 다 준비를 해놨다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차를 갖고 들어가시면 아마 못 나오실 거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다.